증권통 K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가 좀 훅 들어왔네요.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함께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TV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어닝 쇼크, 그리고 단기 밸류 부담에 121선 하향 돌파했다는 것이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도로 땡겨 올리긴 했지만요. 오늘 121선 깰 뻔했다는 이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미국 어닝 쇼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가 되겠죠.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넘어왔을 때 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 단기 밸류 부담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121선 위쪽으로 다시 거래소 같은 경우에 다시 차트를 자리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이 조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2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판도가 당분간 결정될 것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시장을 분석하시는데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하락하더라도 지금 많이 밀리지도 않고요. 121선 또 지지했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오늘 여러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됐었는데요. KT가 이제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믿음이라는 거고요. 상반기에 이제 국내에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내 주요 금융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런 모멘텀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한번 불이 붙을 때 이제 분위기가 왔을 때는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KT 계열사들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종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우리 금융지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결국은 인수기업과 비인수기업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이제 피인수기업, 인수를 당하는 쪽이 수혜를 본다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를 당하게 되면은 매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큰 금융지주사의 이제 계열회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번, 3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결국에 관련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이 거래소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리는 증권회사가 장이 좋을 때 주가 올라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럼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날 계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일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챗 GPT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챗 GPT 관련주가 오늘 상승했지만 이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내일
올해까지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살펴보자라고 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에 이제 오픈 AI 인공지능 챗봇을 이제 추가할 예정에 있거든요. 결국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은 뭐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연속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중국 판호에 대한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88종의 판호를 발급을 했는데 뭐 텐센트라든지 네디지, 호요버스와 같은 중국 주요 게임사들이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지금 그 외자 판호가 아니라 중국 판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외자 판호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에 44개의 외자 판호가 발급됐고 이번에 중국의 판호 88종이 발급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게임 업계의 단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일 게임주들 상방도 한번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실적과 관련해서 로블록스가 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로블록스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국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동떨어져 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는 투자 메리트가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저평가 받아오고 하락해왔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로블록스 호실적을 보임으로써 생각보다 실적이라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챗 GPT와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세 가지 섹터들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이벤트들도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지금 주식 시장에서 행보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어떤 이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G2G 외교라고 해서 정부 대 정부 외교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망 강화 그리고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해서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그 모멘텀들은 분명히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C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당연히 상장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 장비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소화기암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합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이제 저희 한독과 이제 ABL 바이오가 발표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 발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포인트도 한번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책 관련 모멘텀들은 최근에 순환매를 많이 보였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여기에 새로 상장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필요한 조정, 제도약의 계기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쳐가야 되는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조정이 제도약의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종가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지켰다는 것, 지지선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제도약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 증권통 K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많이 밀리기보다는 하단 쪽으로 견고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갖고 있는 종목과 시장의 지표들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거래일도 짧으니까요. 이번 주에 미리미리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